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겉보기엔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꽤 무거운 딜레마를 품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특정 단일 산업 하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 지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눈부신 성장이 과연 완벽한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위기의 시그널일까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1.7%. 올해 1분기 한국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입니다.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수치거든요.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수출이 확 튀었던 2020년 3분기 이후로 무려 5년여 만에 달성한 가장 빠른 분기 성장 속도입니다. 겉으로만 딱 보면요,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한국이 최근에 막막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아주 가뿐하게 털어내고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죠. 시장에서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브 치아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 경제가 모두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죠.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무려 3.6%나 커진 거니까요. 지난 4분기 성장률이 1.6%였던 걸 생각해보면 한국 경제가 갑자기 어디서 강력한 터보 엔진이라도 달고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이 성장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냐는 겁니다. 부문별로 뜯어보면 아주 극명하게 갈려요. 한쪽에서는 수출이 무려 5.1%나 급증하면서 말 그대로 경제 성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인 정부 지출은 고작 0.1% 찔끔 성장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수출이라는 이 단 하나의 거대한 엔진이 지금의 놀라운 성과를 다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단한 수출을 이끈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요? 아마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인공지능 AI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입니다.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 완벽하게 올라타면서 반도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1분기 무역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 반도체 출하량 증가가 한국의 수출 회복을 아주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어요. 게다가 현재 반도체 수출은 대부분 관세 면제 혜택까지 받고 있어서 그 기세가 더 무서운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정말 박수 칠 만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꽤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해요. 과연 한국 경제 반도체에 너무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일 산업의 거대한 호황이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 핵심 산업 하나가 흔들릴 때 국가 경제 전체가 그대로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이걸 대만 경제 모델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역사적 강점과 현재의 딜레마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래 한국은 기술 산업 말고도 자동차나 기계 같은 아주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대만이 칩 생산의 경제의 상당 부분을 올인해온 것과는 달랐죠. 한국은 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덕분에 어느 한쪽에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경제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건강했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딱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집중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특정 단일 산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도체겠죠? 이 반도체의 지배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경제 전체가 반도체 시장만의 특수한 사이클이나 변동성에 과도하게 노출돼 버리는 현상입니다. 반도체가 훌륭한 성장 엔진인 건 맞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과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무기였던 방어적 다양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전통 산업들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꽤 어둡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데이브 치아의 분석을 다시 빌려오자면요. 미국의 관세 장벽이나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BIT 제조업 기반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과거 한국 경제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던 자동차나 기계 같은 산업들이 지금 거센 역풍을 맞고 성장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반도체 의존도 심화가 왜 위험한지 그 진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2분기는 어떨까요?
블룸버그와 무디스의 분석가들은 1분기에 그 화려했던 파티가 곧바로 끝나버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2분기 성장률이 고작 0.3%로 확 식어버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동 지역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당장 석유화학 산업을 때리고 있고, 여기에 원화 약세, 그리고 앞서 말한 미국의 관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아주 꽉 조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첩첩산중 속에서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다행히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은 2.0%로 꽤 예쁘게 완화됐습니다. 에너지랑 식품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도 2.0%로 안정적이었고요. 이렇게 표면적인 지표만 보면 물가가 잡혀가는 것 같지만요. 차갑게 얼어붙은 내수 시장과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대외 변수들을 생각해보면 그 기반이 진짜 유리판처럼 취약한 상태인 거죠. 물가가 2%대로 내려왔는데도 한국은행이 속 시원하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입 물가 때문이에요. 지속적인 원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 간신히 눌러넣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게다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그리고 좀처럼 꺾이지 않는 꼿꼿한 주택가격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은행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 묶어둔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수 경제가 구조적인 취약성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어느 쪽으로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상징합니다. 만약 여기서 환율 방어가 뚫리거나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최악의 긴장 상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반도체라는 전례 없는 단일 산업의 호황이 1분기 GDP를 5년 만에 최고치로 밀어올린 이 상황. 이것은 우리 경제를 구원할 진짜 축복일까요? 아니면 튼튼했던 다각화 체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구조적 저주가 일시적으로 화려한 포장지를 두른 것뿐일까요? 눈부신 숫자,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의 취약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